안녕하세요. 8월 9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전날 상승했는데 오늘 하락했습니다. 근데 하락폭이 좀 줄어서 끝난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미국 시장이 갑자기 하락한 이유는 무디스가 미국의 중소은행에 대해서 10곳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습니다. 등급원포가 나왔죠. 얼마 전에 피치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셨는데 이번엔 무디스가 은행 10곳을 강등합니다. 중소은행들의 신용등급을 BAA1이나 BAA2로 다 강등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대형은행 중에서 US 뱅코프에 대해서는 검토 하향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올 3월에 미국에서는 SVB 실리콘밸리 뱅크하고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SVB는 파산했고 퍼스트 리퍼블릭은 대형은행이 흡수를 했는데요. 그 지역은행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는 골드만삭스가 한 2% 정도 하락하면서 시장을 좀 밀어낸 모습인데요. 은행 신용도 강등하게 된 이유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금이 고갈되고 고정금리 자산의 가치는 하락한다. 그래서 은행이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신용등급 강등 또 은행의 신용등급 강등, 그래서 그 신용평가기관하고 문제가 일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와중에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버니크라는 수석 전략가가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나는데요. 경기 침체와 신용경색 위험을 무시하고 있는 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윌슨이라는 모건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가요, 이런 얘기도 하네요.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게 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둔화돼서 주가가 올랐잖아요. 인플레이션 너무 높았던 게.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내려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기업이익이 감소할 거고, 그것은 급격한 실적 침체로 갈 거다, 뭐 이런 식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그냥 겨우 2%에 멈춰야 되는데 내려오는 게 2% 밑으로 더 떨어질 경우에도 이러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네요. 어쨌든 뭐 양면성이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미국 시장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기다리는 것은 내일 밤 발표되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죠.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3%가 됐고 근원 10에 4% 했는데 이번에 3.3, 그 다음에 근원 10에 4.7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유가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현재의 시장의 모습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연장하고 있죠. 연장하게 되면 추가로 유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달의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9월 초에 발표되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유가의 상승이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시장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 나스닥이 0.79% 하락, 다우는 0.45% 하락인데요. 다우는 한때 1%대 하락을 했었어요. 1.31%. 그래서 어제 양봉을 다 반납하고 아래 요 저점까지 내려갔었다가 아래꼬리가 생겨서 뭐 21선에 대한 뭐 하방 경직성이 확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이 자리에서는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모습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스닥을 좀 보시면요. 나스닥은 저점 밑으로 갔죠. 저점 밑으로 갔습니다. 오늘 장중할 때 1.6% 하락했었고요. 1.6% 하락했었고, 일단 제가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쉬운 자리 아니다라고 했죠. 후행스팬이 캔들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소지가 보이기 시작한 현재 나스닥 차트의 모습입니다. 나스닥 기술주들에 대해서 연말까지 10% 이상 빠질 거라는 어떤 그 의견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나스닥과 다우가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고점을 갱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맞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를 좀 봐야 되겠죠. 유가를 보시면 어저께요 빠졌었네요. 장중에 한때 2% 빠졌어요. 그래서 80불에 이탈하다가 다시 되돌려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82.9%, 90센트, 82달러 92센트까지 뛰어오르고 끝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 상태로 월말까지 가도 인플레이션은 굉장한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는요 저점이 69불에서 올라갈 때 평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평단가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니까 아마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달이 바닥이고 이 이후로 다시 추세적인 반등 가능성이 점쳐질 수도 있죠. 그래서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는 유가가 100불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지난번에 아마 140불을 제시했었는데 130불대에서 무너졌죠. 그래서 한 140불까지 다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평선을 완전히 뚫어버린 현재 유가의 모습은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비투조 과열 주심,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해서 봤는데요. 코스닥의 신용융자가 10조가 넘었었죠. 코스닥의 신용융자 10조가 넘었었는데 이 코스닥을 에코프로가 주도적 역할을 했었죠. 에코프로가. 근데 이 코스닥이 일단 신용자가 10조 밑으로 떨어지면서 일단은 주가가 밀렸어요. 2차 전지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조금 받쳐줬죠.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굉장히 많이 돌립니다. 지금은 아마 버티고 있는 정도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결국 회귀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2차 전지들이 내려오면서 코스닥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스피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가 신용자가 늘고 있다는 거죠. 10조를 넘은 적이 10개월 전이었습니다. 신용자가 10조를 넘기 시작했고요. 그 7일 거래에 의해서 계속 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과 코스피가 합해서 20조가 넘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코스닥은 사실 그렇게까지 안 되는 법인데 코스닥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신용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가가 밀렸을 때 반대 매매가 터질 수 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계속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코스피가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인과 기관이 어제도 매도죠. 요 근래 보시면 하루 정도씩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외국의 기관은 거의 매도로 완전히 기울어 있습니다. 여기도 매도, 여기도 매도, 완전히 매도로 기울어 있는 현재 국내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쌍끌이 매도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들의 매도가 시장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다라는 거. 근데 사실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그 수익률 그거에 대한 정책, YCC 정책에 대해서 약간 조정하면서 엔달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어떤 매도하고도 연결된 게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차트상으로는 어저께 60일선 깼죠. 어제 60일선 깼습니다. 60일선 깨고 끝났습니다. 어저께 장중한 때 쭉 땡겨서 2600 안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내려가고 2570에서 끝났거든요. 지금 자리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내일이 또 만개예요. 위클리 만개. 지금 일주일에 만개가 2개가 돼버려가지고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만개를 만드는지, 아니면 하나를 묶든지 해야죠. 시장이 굉장히 문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만기로 인한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꼭지를 찍고 밀리는 과정이라서 뭐 되돌림에 들어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건 매우 제한적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추세적인 국면으로 시장에 좀 진입한 게 아닐까, 그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